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전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터뷰한 화이트리스트도 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박근혜 정부 다 만든 거긴 합니다만 네.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문건으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작이 이명박 정부에서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처벌 가능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네. 검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는 했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습니다. 네. 그동안 민감한 고소고발 사건들 주로 형사부에 배당하는 거 봐왔죠. 좀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형사부가 아니라 공안부네요. 이게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 이 문제 수사 전담팀이거든요. 예. 또 배우 문성근 씨와 개그우먼 김미아 씨 등도 곧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대상은 좀 더 늘어나겠죠. 예.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피하지 못할 거다. 네.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나요? 일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발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은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앞서 국정원도 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과거의 국정원이 박 시장 견제 방안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실행에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도 같이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BBK 문제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4대강 문제, 자원 외교 문제들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서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전 대통령이 언제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를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서게 되긴 될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예, 이 수사가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 구속됐고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됐고 그렇죠. 이종명 3차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죠. 예. 다른 고발자도 수사가 곧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지만 이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다. 예. 국정원 문건만으로 전직 대통령까지 연결하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 법률적으로는 또 못 세울 건 없지만은 정치적 부담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뚜렷한 증거가 잡히지 않으면은 예.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한가? 본격 수사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통 출신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 10여 명에게 사법 처리 가능성에 대해 확인을 했더니 네. 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이 우세하긴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검찰 내부에서는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과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옵니다. 고검장급 고위 간부는 블랙리스트건 화이트리스트건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고했다는 건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얘기했고요. 예. 서울지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 예. 수사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수사는 할 수 있다 쪽의 의견이 다수인 거고. 이미 수사는 착수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개인에 대해서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고 다만 수사를 해서 이게 형사처벌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뒷부분에서 설명할 내용이긴 한데 어쨌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보다는 몇 배 힘들다는 게 검찰 고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아니 국정농단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요? 이미 시간이 오래됐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뭐 블랙리스트를 지휘하고 그렇죠. 또 뭐 K 미래재단 만들고 그러니까 관연료가 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는 국정원이라는 별동대가 지휘 체계와 보고 체계를 갖춘 조직이 한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리고 이명박도 뭐 뒷부분 뭐 나중에 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이미 여러 사람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벌 가능성. 네. 아까 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박영수 특검팀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수사. 예, 그쪽도 당연히 이제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처벌 문제니까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네. 여기서도 신중론이 나옵니다. 그쪽도. 특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구조는 비슷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이 주도한 반면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이 주도했으니까 결이 좀 달라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역시 그 부분이군요. 네,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핵심 역할을 다 했지만은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든 걸 주도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국정원은 지휘 체계랑 보고 체계가 갖춰진 조직인데 청와대는 결국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조직 아니냐. 예. 특수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도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생물이어서 수사를 해봐야 한다. 또는 원세훈과 공범 관계이므로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 또 이미 지나간 사건이므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외에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전망들까지 많았습니다. 수사가 생물이어서 해봐야 된다. 이거는 유동적이라는 겁니까? 정치도 생물이고 수사도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이긴 한데 수사를 하는 쪽의 의지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사 의지는 분명해 보이죠. 예. 어떤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해 보이는데 검사장을 지낸 박영관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명박 정권 시절 사이버 여론 조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작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직업 공무원제를 유린한 공무원 블랙리스트 공작도 밝혀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2009년 1월 검찰 인사를 기축년 1월 대학살이라고 부르는데 시효가 남아있으니까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처벌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건 뭐 좀 엇갈린 법조계 내에서는 좀 엇갈리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조금 더 우세하다. 네. 근데 네.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워낙 수사를 많이 받아온 사람이어서 경험이 많아서 네. 증거를 많이 안 남겼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이제 경선할 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과 14범이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실제로 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돼서 국회의원직을 잃기도 했고 예. 위장 전입 뭐 또 현대건설 사장일 때의 수사 많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기도 했던 정두원 전 의원은 MB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MB가 뭐 굉장히 신중하고 야겁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자국 같은 거 잘 안 남기고 웬만한 건 또 다 밑으로 또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그 우리가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면은 예.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잖아요. 예. 갖고 잘못되면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이제 뭐 하든지 말든지였지 언제 하라 그랬어. 내가 언제 하라 그랬느냐.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렇게 딱딱 부르지 이건 하세요 저거는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스타일이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메모하라고 딱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증거를 안 남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이유로 이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나옵니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이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긴 했지만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국정원 문건만으로 MB에게 이르기까지는 지난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친이계인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대표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적폐는 청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없는 적폐를 생산하는 것은 그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없는 적폐 생산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 이거네요. 예,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거의 매일 이명박 대통령 잡아가라 수사하라 여권이나 여당 인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제 김현정 앵커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거라고 본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 멘토이면서 방통대원으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최시중 위원장. 예. 네. 방통위원장 시절에 그 공무원들한테 뭐 이제 얘기할 때 천망불루라는 말이 참 많이 했습니다. 천망불루?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결국 뇌물수동 혐의로 구속이 돼서 형이 확정됐었죠. 예, 예. 그 얘기가 뭐냐면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늘의 그물망은 넓고 넓어서 엉성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악인을 걸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물망은 엉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은 걸러낼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저는 천망회해 소위 불루라는 말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엉성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악인이면 걸러질 것이다. 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말로 매듭짓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전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인터뷰한 화이트리스트도 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박근혜 정부 다 만든 거긴 합니다만 네.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문건으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시작이 이명박 정부에서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처벌 가능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네. 검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는 했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했습니다. 네. 그동안 민감한 고소고발 사건들 주로 형사부에 뭐 배당하는 거 봐왔죠. 좀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형사부가 아니라 공안부네요. 이게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 이 문제 수사 전담팀이거든요. 예. 또 배우 문성근 씨와 개그우먼 김미아 씨 등도 곧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대상은 좀 더 늘어나겠죠. 예.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피하지 못할 거다. 네.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나요? 일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발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은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앞서 국정원도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과거의 국정원이 박 시장 견제 방안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전과 14범이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돼서 국회의원직을 잃기도 했고 위장 전입 또 현대건설 사장일 때의 수사 많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기도 했던 정두원 전 의원은 MB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MB가 뭐 굉장히 신중하고 야겁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자국 같은 거 잘 안 남기고 웬만한 건 또 다 밑으로 또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그 우리가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면은 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잖아요. 갖고 잘못되면 내가 언제 하라 그랬어? 하든지 말든지였지 언제 하라 그랬어. 내가 언제 하라 그랬느냐.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렇게 딱딱 부르지 이건 하세요 저거는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스타일이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메모하라고 딱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증거를 안 남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이유로 이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나옵니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이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긴 했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국정원 문건만으로 MB에게 이르기까지는 지난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친이계인 이재호 널푸른 한국당 대표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적폐는 청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없는 적폐를 생산하는 것은 그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없는 적폐 생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 이거네요.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거의 매일 국정원장이 핵심 역할을 다 했지만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든 걸 주도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국정원은 지휘체계랑 보고체계가 갖춰진 조직인데 청와대는 결국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조직 아니냐. 특수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도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생물이어서 수사를 해봐야 한다. 또는 원수원과 공범 관계이므로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
또 이미 지나간 사건이므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외에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전망들까지 많았습니다. 수사가 생물이어서 해봐야 된다. 이거는 유동적이라는 겁니까? 정치도 생물이고 수사도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이긴 한데 수사를 하는 쪽의 의지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사 의지는 분명해 보이죠. 어떤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해 보이는데 검사장을 지낸 박영관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명박 정권 시절 사이버 여론 조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작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직업 공무원제를 유린한 공무원 블랙리스트 공작도 밝혀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2009년 1월 검찰 인사를 기축년 1월 대학살이라고 부르는데 시효가 남아있으니까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건 뭐 좀 엇갈린 법조계 내에서는 좀 엇갈리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조금 더 우세하다. 근데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워낙 수사를 많이 받아온 사람이어서 경험이 많아서 증거를 많이 안 남겼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이제 경선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행에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같이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BBK 문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4대강 문제, 자원 외교 문제들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서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 대통령이 언제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를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서게 되긴 될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이 수사가 뭐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 구속됐고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됐고 이종명 3차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죠. 다른 고발자도 수사가 곧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다. 국정원 문건만으로 전직 대통령까지 연결하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법률적으로는 또 뭐 못 세울 건 없지만은 정치적 부담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뚜렷한 증거가 잡히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한가? 본격 수사에 들어간 건 아니었어.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통 출신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 10여 명에게 사법 처리 가능성에 대해 확인을 했더니 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이 우세하긴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요? 검찰 내부에서는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과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옵니다. 고검장급 고위 간부는 블랙리스트건 화이트리스트건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고했다는 건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얘기했고요. 서울지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 수사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수사는 할 수 있다 쪽의 의견이 다수인 거고. 이미 수사는 착수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고 다만 수사를 해서 이게 형사처벌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뒷부분에서 설명할 내용이긴 한데 어쨌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보다는 몇 배 힘들다는 게 검찰 고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아니 국정농단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요? 이미 시간이 오래됐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뭐 블랙리스트를 지휘하고 또 뭐 K 미래재단 만들고 그러니까 관연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국정원이라는 별동대가 지휘 체계와 보고 체계를 갖춘 조직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명박 또 뭐 뒷부분 뭐 나중에 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이미 여러 사람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벌 가능성. 아까 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박
저 박영수 특검팀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수사. 네, 그쪽도 당연히 이제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문제니까 물어봤는데 네. 여기서도 신중론이 나옵니다. 그쪽도. 특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구조는 비슷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이 주도한 반면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이 주도했으니까 결이 좀 달라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역시 그 부분이군요. 네,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원성